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아시오TV 각동입니다. 지난 3월 여러분들 그 부동산 시장이 한쪽에서는 갑작스레 규제가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지방과 수도권 쪽으로 동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도입은 규제 강화를 의미하는 반면에 수도권 외곽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철도 노선을 통해 주거의 기반을 확장을 하고 도모하는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정책을 각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3월 19일 날 정부에서 강남 상구와 용산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3월 24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토제가 다시 지정되면서 기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정책 유턴이라는 평가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도입한 이유 같은 경우는 지난 해제 이후 잠실이라든지 삼성, 대치, 청담 등 주요 단지 같은 경우에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리센트 같은 아파트 전용 84 같은 경우에서는 해제 후 호가가 32억까지 치솟았죠. 거기서 토지가 지정이 발표가 난 하루 만에 29억으로 3억 원 이상 내려가게 되는 급매 사례건이 3건 이상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의 문의가 급매와 계약 파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토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히 매수자의 심리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제도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져 가지고 규제 지역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즉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던 투자 세력들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규제 재시정된 이후에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일부 매도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이나 거래 위축으로 해가지고 급매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은,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관망세로 지금 돌아선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철도 4개 노선을 착공을 상반기에 시작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노선은 어디냐면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옥정에서부터 포천까지 추가 연결하는 옥정 포천선 2단계가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수서 강주선입니다. 강남에서 강주 지역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울산에 있는 태화강역과 북울산을 잇는 전동차 기반 도시철도를 전환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구 산업선인데 서대구역과 국가산단을 직결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자, 이 4개 노선 모두가 기존 철도망이 부족했던 지역에 생활권을 확장하고 실수요자들의 생활 인프라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자료 보시게 되면은 옥정 포천선 같은 경우는 기존 7호선에서 옥정에서 지금 포천까지 북쪽으로 연장하는 노선인데, 포천은 그동안 지하철이 없어서 교통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노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까지의 1시간 내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거 수요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내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 강주선입니다. 지금 현재 수서에서 경기 강주까지 자가용이나 버스로 이용하게 된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직통 철도 노선을 개통함으로써 이게 지금 현재로 12분에 들어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크게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특히 중간 한승이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생활 편의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고, 교통 환경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주택 수요라든지 강주 지역에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지방인데요.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노선을 살펴보면, 먼저 울산 지역 철도 노선 같은 경우는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을 잇는 지금 기존 일반 무궁화 열차를 하루에 10번 정도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운행이 적고 배차 시간이 길다 보니까 출퇴근으로서는 사실상 이용이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동차 기반의 도시철도가 전환되면서 대폭 생활권이 좋아질 예정으로 잡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산업선인데, 서대구역과 국가산단을 잇는 직접 연결하는 강력철도 노선입니다. 특히 KTX하고 SRT가 정차하는 서대구역과 제조업이 밀집된 성서라든지 국가산단을 이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출퇴근의 편의성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상승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스터디를 했는데, 3월 한 달 사이에 정부에서는 서울, 강남, 용산 지역에 다시 규제를 적용시켜 가지고 한편으로 묶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흐름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방 및 수도권 외곽 지역 쪽으로는 교통망을 투자해서 대폭 확장하는 삼방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투기 가해를 억제해 집값의 불안함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활권 인프라를 확장해 가지고 부동산의 실수요자들을 유도하려는 전략이 있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현재 집값보다는 정책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규제가 적용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당분간 쭉 이렇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롭게 교통망이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도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 자체가 점차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영상 함께 보셨는데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